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339페이지 앞 시간에 이어서 5번 문제부터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기타 일반 거래 4점짜리네요. 그리고 견적서가 있는데요. 견적서 참고하시고, 우리 회사가 지금 시험 보는 회사는 우리 회사입니다. 이게 지리산 생수 우리 회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견적서를 받은 겁니다. 성진유통으로부터. 그리고 자료 두 번째는 81만 원이 계약금으로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죠.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판매용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이겁니다. 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은 대변이 가야 되겠죠. 그리고 계약금은 우리가 지급했으니까 선급금이 되겠고, 선급금은 자산으로서 차변에 오겠습니다. 자, 거래자료 입력하겠습니다. 여기 통장에 있는 거래 날짜로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통장에 있는 거래 날짜 8월 21일로 고치시고, 차변이 선급금입니다. 131번이고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되죠. 거래처는 앞에 있는 견적서를 보면은 성진유통이 보내온 견적서입니다. 성진유통. 자, 차변의 금액은 8910 아니 통장에 빠져나간 거죠. 81만 원. 그리고 대변이 103번 보통예금이고요. 은행이 하나은행이 되겠습니다. 하나은행 보통 980099고요. 금액은 81만 원. 통장에 찾으신 금액에 있는 금액만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차변의 선급금, 자산 증가,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 감소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6번 통장 사본 거래네요. 또 자료 설명. 지리산 생수는 상업전기 사용량 절감에 따른 탄소 포인트 제도에 가입하여 포인트 인센티브 3만 원을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 거래 자료를 입력하는데 영업의 수익 계정을 사용해라 라고 했네요. 자, 아주 특이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리산 생수가 지금 우리 회사란 말이에요. 우리 회사에 탄소 마일리지가 입금이 된 거예요. 상업전기 사용량 절감에 따라서 탄소 포인트에 가입을 했는데 그 포인트가 오늘 입금이 됐으니까, 자, 보통예금은 차변에 와야 되겠네요. 입금됐으니까. 그런데 대변에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라 이거예요. 차비익 아니면 사용량 절감에 따른 탄소 포인트 제도다. 수수료 수익? 수수료는 아니고 차비익 처리하는 거 맞지 않을까요? 네. 차비익이 무난할 것 같죠? 대변에. 자, 입력하겠습니다. 거래 날짜는 9월 1일이고요. 9월 1일이고요. 차변이 보통예금입니다. 은행으로 코드를 꼭 걸어야 되죠. 하나은행 보통 쭉 가셔서 3만원. 대변에 영업의 수익으로 쓰라고 그랬는데 이런 뭐 포인트 받고 이런 건 그냥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하니까 차비익 처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차비익 3만원.
네, 잠깐 한번 답지 한번 보고 와볼게요. 이거 이 문제는 처음 보네. 번 문제. 네, 잡이익 처리했네요. 네. 자, 뭐 다른 우리 영업의 수익 개념 과목 중에 적당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탄소 포인트 뭐 이런 게 가입해 가지고 그게 돈이 들어왔다. 적당한 영업의 수익 개념 과목이 딱 매칭되는 게 없죠. 그런 건 잡이익 하면 돼요.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비용인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랬어요. 근데 비용인데 딱 매칭되는 어떤 영업의 비용 개념 과목이 없어요. 아까 뭐 외화 환산, 손실이라든가 뭐 이런 거 환율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들은 잡손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가 빈번하지 않거나 금액이 크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영업의 수익으로 잡을 때 잡이익 또는 영업의 비용으로 잡을 때는 잡손실 처리하십니다. 네, 기출문제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45회 응시했던 분들은 우리가 보통 이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풀어보고 이렇게 시험 준비하는데 이런 문제를 갑자기 만나면 갑자기 좀 괜히 힘들죠. 경험해보지 않은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잡이익 처리하시면 되겠다. 자, 다음은 이제 부가가치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24점. 자, 부가가치세 문제라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관련된 거래를 문제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야 되는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맨 마지막 한 문제 정도는 일반 전표에서 정리하는 문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1번. 과세매출 자료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이거 세금계산서 발행하라는 거죠.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설명.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명세서이다. 4월 1일에 계약금을 받았으며 계약금을 제휴한 잔액은 이번 달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외상매출금 선수금이 되겠고 거래명세서에 의해 메인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키를 이용해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과 전송일자는 고려하지 말 것.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을 하기 전에 계약금을 얼마 받았는지를 조회해서 메모를 해놓고 전표 입력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1일 일반 전표를 조회합시다. 일반 전표 4월 1일 거 한번 보세요. 네, 계약금 받고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리는 없을 거고 계약금 받은 거는 일반 전표에 입력이 일반적이니까 가서 보니까 네, 수하 유통에 선수금 53만 원 부채로 인식했습니다. 오늘 상품을 주었으니까 이 부채는 오늘 차별해서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53만 원 메모해 두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메인 매출 전표로 갑니다. 가셔가지고 4월 12일 날 거래 명세서의 날짜가 4월 12일입니다. 4월 12일로 입력하시고 유형은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매출은 다 11번이에요. 11번. 자, 분명히 두 가지 이상은 복수거래 단추 누르죠. 네, 복수거래 누르셔가지고 일반 생수 수량 2,500 단가 1,000원 고급 생수 수량 2,000개 단가 1,400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죠. 자, 합계금액이 583만원 나왔는데 대조를 해보세요. 네, 총 합계금액 583만원. 거래처는 수하유통.
전자세금란은 우리가 이제 발행을 해야 될 때는 0번 비워두시라고 그랬죠. 예, 비워둬야 됩니다.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 되죠. 3번. 자, 대변은 그대로 두면 되겠죠. 부가세 예수금 그리고 상품 매출이죠. 부채 증가, 수익 발생. 자, 밑으로 내려와서 차변은요. 선수금 259번 부채 감소해야죠. 아까 메모한 숫자 메모해왔죠. 53만원. 또 차변은 나머지는 다음 이번 달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뭐예요? 외상매출금이죠. 530만원. 그리고 탭키 누르셔가지고 외상매출금 거래처 이상 없는지 보시고 차변 대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는 평가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그래서 회계 메뉴에 나가셔가지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는 요 박스 안에 있어요. 네, 잘 찾아보세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날짜는 거기 거래명세서 입력한 날짜입니다. 4월 12일. 조회하시면 이렇게 하나가 보이죠. 기간을 4월 12일부터 4월 12일로 했습니다. 밑에서 거래처에서는 그냥 엔터로 쭉 지나갑니다. 자, 앞에 체크박스 체크하시고요. 저 상단에 있는 전자 발행을 먼저 눌러요. 로그인 창에서 확인 눌러줍니다. 자, 밑에 외상매출금이나 이런 것들은 채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기 결제관계는. 그래서 이거 그냥 무시하는 거고. 자, 한 건을 발행하시겠습니까? 네, 밑에서 발행 단추 눌러주세요. 네. 한 번 놓쳤어요? 네. 자, 발행 저는 눌렀고요. 여기 체크하신 다음에 여기 전자 발행 요거 눌러주시죠. 전자 발행.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들어오셨나요? 거기 못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다 기간을 4월 12일부터 4월 12일 입력하고 엔터 하면은 여기에 검색이 되잖아요. 여기 체크한 다음에 여기 전자 발행 들어가면 돼요. 전자 발행 누르면 로그인 창 나오죠? 응? 네, 로그인하고 밑에서 발행 누르면 돼요. 세금계산서 그림 나오면 밑에서 발행. 네. 그러면 이제 거래처에 발행이 된 거예요. 현재 거래처에 여기 처리 상태에 확인 요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에 발행이 끝난 겁니다. 자, 전자 발행은 거래처에 발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고요. 근데 이 문제는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까지 채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국세청에 전송하기 위한 메뉴다. 그래서 두 번 하세요. 처음에 먼저 거래처에 발행을 하고 전자 발행.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세청에 전송하려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로 가야 됩니다. 자,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가셔서 여기서도 로그인 단추 눌러요. 아까 작성일자 입력했던 날짜가 그대로 위에 살아 있습니다. 4월 10일부터 4월 12일로. 그러면 국세청 신고 상태에서는 미전송을 체크합니다. 미전송을 체크한 다음에 여기 밑에 매출 조회라고 하는 조그마한 단추 있어요. 클릭하시면 미전송된 세금계산서가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노란 단추 눌러줘요. 발행. 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나오죠? 확인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면 국세청에 발행이 완료된 거고요. 예, 발행 내용을 조회할 때는 여기 국세청 전송 결과를 누르면 됩니다. 국세청 전송 결과를 눌러서 여기 매출 조회를 딱 누르게 되면은 밑에 조회가 됩니다. 근데 이거 꼭 조회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닫고 그리고 요것도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도 닫아 주신 다음에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를 눌러 주시면은
여기 아까 비워두고 지나갔던 자리 바로 이 자리죠. 예, 이 자리에 이렇게 전자 발행이라고 이렇게 보이더라 하는 겁니다. 네, 다들 다 같이 완료하셨죠? 네. 자, 요것이 4점짜리였네요. 4점짜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부가세 문제는 매입거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보세요. 건강생수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한 후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이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법인카드로 상품을 구입했다 이 말이에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셔라. 네. 자, 그러면 매입 매출 전표 들어가야죠. 매입 매출 전표. 자, 신용카드에 보면 날짜 나와 있습니다. 거래 일시. 예. 여기 거래 일시가 4월 16일이니까요. 4월 16일로 고치고, 유형은 매출인데 카드로 매출 아니죠. 매입이죠. 네네. 매입인데 카드로 매입했어요. 그러면 유형이 뭐죠? 57번 카과 매입이라고 있죠. 57. 그러면 신용카드사를 물어봅니다. 물음표 단추 누르셔가지고 그 옆에 보시면 신용카드 종류에 삼성카드라고 되어 있네요. 네, 맨 위에 있는 삼성카드 확인. 그 다음에 확인. 네, 이렇게 해주고, 품명은 시원생수네요. 시원생수. 수량 단가 모르겠고요. 공급가액에다가 합계금액을 입력하세요. 신용카드 거래는 공급가액에 공급가액을 입력하지 말고 합계를 입력해 주세요. 440만원. 그러면 400에 40만원 입력되고요. 거래처는 건강생수에서 샀죠? 건강생수가 되겠고, 전자세금란은 관계없는 거니까 비워야 되죠? 예,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분계는 카드로 매입했으니까 4번 분계 한번 해보실래요? 4번이 카드입니다. 네, 맞는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하하, 틀렸구나. 네. 자, 첫 번째 줄이 틀렸어요. 매입세, 부가세, 대급금 맞았고요. 시원생수가 상품이니까 우리가 매입했으니까 차변의 상품, 자산증가 맞았는데 대변이 틀렸어요. 미지급금이 아니고, 우리가 상품을 카드로 샀으면 외상매입금이에요. 미지급금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래처 접대할 때 카드로 접대했다, 이런 건 미지급금이 맞아요. 그런데 상품을 샀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면 안 돼요. 근데 이 코드를 고치려고 하면 안 고쳐져, 이게. 그래서 이건 카드 분계는 곤란해요. 그럼 외상 분계 한번 해보실래요? 네, 분계에다가 2번이 외상인데요. 분계를 2번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외상 매입금으로 고쳐진 건 맞았어요. 네, 부가세 대급금 상품도 맞았고, 근데 여기서는 뭘 고쳐야 될까요? 외상 매입금이 거래처를 고쳐줘야 돼요. 건강생수에는 우리가 외상 매입금 대금이 아니고 카드사에서 외상 매입한 거예요. 그래서 외상 매입금은 여기서 거래처를 고칩니다. 네, 삼성카드로 고쳐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분계를 수동으로 고쳐야 되는 분계도 매입매출전표에 꼭 있기 때문에, 네, 잘 챙겨서 봐야 됩니다. 이 문제 틀릴 사람들 많아요. 시험에서 막상 시험 보면은 이거 분계를 뭐로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카드 분계 해놓고 지금 미지급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틀리는 거예요. 네.
이게 카드 분기했더니 미지급금이네. 이 상품은 미지급금 되면 안 되는 거지. 외상매입금이지. 그래서 외상으로 분개하거나 아니면 혼합으로 분개해가지고 분개를 이렇게 맞춰놓고 지나가야 돼요. 자, 법인카드로 상품을 매입했을 때 분개 잘 기억해 두세요. 거래처도 중요합니다. 거래처를 삼성카드로 안 해놓으면 안 돼요. 또 그러니까 밑에 거래처하고 위에 거래처는 이게 달라요. 이런 경우에 밑에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삼성카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여기 있는 거래처는 이 증빙 신용카드 영수증을 발행한 거래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거래처는.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 실수로 틀릴 만한 좀 여지가 있고, 다음 세 번째 문제 3점짜리인데요. 자료 설명을 봅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혼합으로 분개하셔야 되고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평범한 문제예요. 11번 과세 매출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5월 22일로 날짜 입력하셔야죠. 5월 22일 11번 과세 매출 품명은 일반 생수, 수량 2,700개, 단가 1,000원, 거래처 기원마트. 전자세금 난에는 1번 전자입력해라 아까 그랬죠?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1번 전자입력. 분개는 혼합이죠? 혼합. 자, 대변의 부가세 수급 맞습니까? 맞죠? 대변의 상품 매출 맞죠? 네, 내려와서 차변에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그랬는데 세금계산서 밑에 보니까 27만 원이네요. 101번 현금 27만 원. 또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 270만 원이네요. 자, 매출거래에서 외상은 뭐예요? 108번 외상매출금이죠? 270만 원. 탭키 누르셔서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기원마트로 잘 떨어져야 되고요. 차변 대변 합계 일치하는가 꼭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 뭐 특별히 실수할 만한 거 없는 무난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11번 과세 매출로만 잘 시작하면 뭐 실수도 거의 없는 그런 문제. 자, 다음은 네 번째 문제. 계산서네요. 계산서.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면세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본 거래에 하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한다고 가정하고요.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할 것. 자, 계산서 매출은 유형이 13번이다. 예, 계산서 매출은 13번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유형만 13번으로 잘 시작하면 거의 실수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작성 일자로 거래 자료 입력합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6월 5일로 고치시고 6월입니다. 6월 5일. 유형이 13번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13번 면세 매출. 분명은 건강정보책자라고 되어 있네요. 건강정보책자. 수량은 60개, 단가는 10,000원입니다. 60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정연식품이 되겠고, 전자세금란은 전자계산서니까 1번 해줘야죠. 전자입력으로 해주셔야 되겠고, 자 분계는 거기에서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으니까 무슨 분계죠? 혼합. 그렇죠. 혼합으로 하시고, 자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 맞습니다. 내려와서 차변의 103번 보통예금 금액은 60만 원이죠. 여기서 이제 실수할 부분이 또 하나 있네. 거래처를 안 바꾸고 지나가면 실수한 거예요. 보통예금의 거래처는 정연식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거래처 바꾸고 가야 돼요. 하나은행으로. 네, 하나은행 보통. 여기 안 바꾸고 가면 안 돼요. 보통예금은 거래처 꼭 은행으로 바꿔주고 넘어가야 됩니다. 차변대변 60만 원.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유형을 13번으로 잘 시작하시면 별 문제는 없는데 마지막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네, 보통예금을 정연식품으로 그대로 놓고 지나가 버릴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감점됩니다. 하나은행 고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5번째 매입 매출 전표 문제 보겠습니다. 매입거래. 네. 자료 설명을 봐야 되죠. 영업부에서 사용할 시계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네, 영업부 사무실에 걸려고 샀다 이거죠.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라 있어요. 자, 시계를 만약에 자산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비품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비품. 근데 이 시계가 한 100만 원 정도 되면 몰라도 금액이 너무 작아요. 시계 장기간에 걸쳐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벽에 걸린 시계는요. 제가 그 1991년도에 학원 개원할 때 저기 그 설봉호수 가는 쪽, 이천중학교 가는 쪽에 미래컴퓨터라고 있었어요. 거기 사장님이 그 강명구 사장님이라고 이천에서 그 당시에는 아주 대단히 이 분야에 앞서간 사람이었어요. 미래통신 옛날에 그 하이텔 뭐 이런 그 PC 통신이 유행이었을 때 개인적으로 이 통신 사업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소식을 제가 모르고 있는데 그 컴퓨터 매장도 하면서 개원했을 때 저거 선물 받은 건데 지금 31년 됐네요. 그러면 시계 31년이면 장기간에 걸쳐 쓰는 거죠. 그러니까 비품으로 저게 여러 대면 비품 잡을 수 있어요. 10만 원짜리 뭐 한 10대를 한꺼번에 샀다. 비품으로 잡고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딱 한 대 샀죠. 금액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비품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의 시계들이 많으면. 아무튼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비품 잡으면 됩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비품으로 잡는 다 규정이 있어요. 금액이 얼마 이상, 수량은 몇 개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 회사의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 회사는 이런 경우는 비용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용 중에서 무슨 비용이 적당할까요? 소모품비. 저런 게 소모품비로 보는 거예요. 소모품비. 자, 그래서 여러분 아주 잘 비용을 찾았습니다. 소모품비 처리하면 잘 처리한 거예요. 자, 날짜를 입력합니다. 6월 21일. 자, 유형이 매입인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은 세금 계산서는 51번이죠. 51번 과세 매입으로 해야 되고요. 품명에다가 벽걸이형 시계 수량 하나 단가 10만원 거래처 이름은 한밭 시계 전자세금 나는 1번이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자, 분계는 보니까 밑에 거래 내용을 그 결제 관계를 보니까 외상으로 샀어요. 그러면 혼합으로 분계해야 되겠습니다. 3번 혼합으로 해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은 그대로 두시는데 두 번째 상품을 소모품비로 바꿔야 되죠. 소모품비 10만원으로 바꾸시고, 자, 소모품비도 코드가 여러 개니까 잘 골라야 돼요. 830번으로요. 자, 내려와서 대변의 계정값은 뭘로 해야 돼요? 미지급금. 대변에 253번 미지급금 처리합니다. 11만원. 탭키 눌러보세요. 거래처에 한밭시계 코드 자동 들어가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세금 계산서 매입의 경우에 51번 아니면 54번은 유형이 51번은 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 51번이고 54번은 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 때 54번입니다. 영업부 사무실에 거는 시계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성이 있죠.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6번째 문제 있는데요. 전자세금 계산서 매입입니다. 이것도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강남 도서관에 기증할 목적으로 기증할 목적이다. 그러면 여러분 접대비인가요? 기부금인가요? 예, 이거 기부금입니다. 기증하고 접대는 달라요. 그러니까 거래처에 기증했다. 그건 접대예요. 거래처에 기증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우리 회사가 지금 음료 파는 회사인데 도서관에다가 복사기를 기증한다요. 도서관에 복사기를 기증하려고 복사기를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세요.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도서관에 기증하는 것은 사업과 무관한 겁니다. 예. 사업과 무관하다.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세금 계산서 매입 중에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없는 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유형을 54번으로 여러분이 시작을 해 주셔야 돼요. 기부금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6월 25일로 날짜 바꿔주시고요. 6월 25일로 매입 매출전표 입력하겠습니다. 유형은 54번 불공 선택하시고, 자, 불공제 사유를 물어보죠. 몇 번일까요? 예, 2번. 번호로 2번이고 세 번째 겁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요걸 선택해야 돼요. 자, 선택하시고 품명에다가 복사기 수량 하나 단가 370만원 거래처명은 프린트세상 전자세금은 1번 분계 현금으로 지급했다 1번 현금 분계. 자, 상품이 아니라 기부금 933 영업의 비용입니다.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죠.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전부 기부금으로 처리가 되죠. 이거 두 개 다 합쳐서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기부금 비용 발생, 영업의 비용입니다. 대변에는 현금, 자산 감소 되겠습니다. 54번으로 유형을 선택하는 거. 예, 요것만 잘했다면 여러분이 뭐 54번 선택한 이유가 기부금이기 때문에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밑에 분계도 잘 고쳤을 것이고. 자, 다음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7번째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한 회계 처리.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 회계 처리하는 것은 정리분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부가가치세 문제이지만 일반전표에다가 정리하는 거예요. 자, 평가 문제 보시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참고하여 3월 31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단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 환급받을 세액이면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거래처 코드도 걸어라 하는 겁니다. 미수금, 미지급세금의 거래처 코드는 세무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라는 단어로 검색해서 세무서 나타나면 그 거래처를 이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야죠.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로 조회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찾을 수 있죠. 1월부터 3월로 조회하세요. 정기신고 저장된 데이터 불러옵니다. 그래서 매출세액, 매입세액, 차감세 이렇게 있고요. 혹시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여기 혹시 만원, 예정신고니까 없죠. 여기 만원이 있는 경우는 확정신고 때는 가끔 여기 만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그건 자비익 처리하면 돼요. 예. 자, 이번에는요 없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숫자부터 복사해 가지고 회계 처리하면 되죠. 자, 매출세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일반 전표로 가셔서 날짜는 과세기간 종료일 3월 31일로 고칩니다. 3월 31일로. 자, 지금 복사해 온 거 차변에 입력해야죠. 지금 복사해 온 거 차변에 입력해야 돼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은미님, 지금 우리 차변에 이거 계정 과목 뭘로 입력해야 될까요? 아까 복사해 온 숫자, 요 숫자, 요거 차변에 와야 될 계정 과목 부가로 시작했는데 대급금일까요? 예수금일까요? 예수금입니다. 예수금입니다. 부가세 예수금. 네, 거래처 적요 생략하시고 컨트롤 V. 118700000 이게 매출세액이잖아요.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부가세 예수금을 전부 대변에 입력했잖아요. 부채 증가. 정리할 때는 차변에 딱 넣어가지고 부채를 없애주는, 부채 감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정리는 반대 방향에 가는 거니까요. 자, 두 번째 줄로 내려와서 대변에 이제 거기에 부가세 대급금을 검색합니다. 부가세 대급금. 이건 매입세액이에요. 부가세 대급금. 자, 엔터로 쭉 간 다음에 아까 부가세 신고서 열어놓으셨죠? 그 탭을 클릭해서 여기 매입세, 요게 부가세 대급금이에요. 클릭하고 컨트롤 C, 일반 전표에 와서 컨트롤 V 하면 되겠네요. 네, 10493 입력됐고요. 자,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대변에 미지급세금 261이죠. 미지급세금. 거래처를 걸어라 코드 문제에서 그랬죠. 세무. 코드란에 세무를 검색해 봅니다. 미지급세금은 역삼세무서. 네.
역삼세무서 기억나실 거예요. 네, 쭉 가서 대변에다가 요 밑에 있는 빨간 글씨 숫자 그대로 입력하면 맞을 거예요. 1377000 차액을 그대로 입력하면 맞아요. 부가세 신고서 가보세요. 여기 차감세가 1377000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정리 문제는요, 매출세액은 계정과목이 부가세 예수금이다. 매입세액은 계정과목이 부가세 대급금이다. 차감세는 미지급 세금이다. 만약에 차감세가 음수로 마이너스로 돼 있으면 마이너스로 된 경우는 미수금이다. 우리가 세무서에서 돈을 받아야 되니까, 환급받아야 되니까. 양수인 경우는 우리가 납부할 세금이에요. 그래서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하고, 돈을 환급받아야 되는 경우는 돈을 받아야 될 채권으로 인식합니다. 미수금, 거래처는 세무서. 그리고 이 부가세 대급금은 우리가 매입매출전표 입력할 때 부채로 대변에 인식했던 거니까 정리할 때는 이건 차변에다 정리하고,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매출전표 입력할 때 차변에 자산 잡았던 거니까 대변에 기록해가지고 자산 감소시켜야 되고요. 미지급세금은 부채니까 대변에 와야 되겠죠. 미수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기록해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이걸 차변에 내야 되고, 어디에 무엇이 대변에 가고 차변에 가는지 이것까지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부가가치세 문제의 마지막 거 무난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매입매출전표 아니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조회에서 일반전표에 이렇게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6월 달의 시험은 그동안 그 시험 출제 유형을 그대로 내기 때문에 지금 이 유형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6월 달에도. 자, 다음 문제는 결산 문제. 이제 2개 풀면 끝나죠. 맨 마지막 문제 아까 처음에 풀었으니까. 자,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결산 자료를 참고로 주식회사 지리산 생수의 결산을 수행하시오. 단 제시된 자료 이외의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시다. 자, 1번 손익의 예상과 이연 수동결산 문제입니다. 자료 설명.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 60만원을 계상했다. 결산 정리 분계를 입력하시오. 자, 차입금이면 부채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자면 뭐예요? 이자 비용이지 않습니까? 이자 비용 60만원을 계상해라 이 말이에요. 발생시켜라. 네. 그런데 아직은 미지급한 상태지만 기간은 경과된 거니까 단기의 손익에 반영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변에 비용을 발생하려면 차변에 이자 비용이 와야죠. 거래의 판료소에서 비용 발생 차변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차변에 이자 비용 60만원. 근데 미지급했어요. 대변에 미지급 비용. 미지급 금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미지급 비용. 예,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틀려요. 미지급 비용이라는 개념 과목을 결산 정리할 때는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60만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60만원을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는 것이 수동결산입니다. 자, 입력할까요? 일반 전표 12월 31일 차변의 이자 비용 931번이죠. 60만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262번이죠. 거래처를 알 수 없죠. 예, 그러니까 60만 원만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산 문제 두 번째 거. 자동 결산 문제네요. 결산 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 매출 채권 받으러움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고 있답니다. 수동 결산 또는 자동 결산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반영해라. 네, 자동 결산만 하면 되죠. 그러나 1%를 보충법으로 해야 되니까 시산표를 조회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합계전액 시산표를 열어보세요. 합계전액 시산표를 결산일로 입력하십시오. 12월 31일로 입력하시고 받으러움을 딱 보세요. 받으러움의 잔액에서 1%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면 (77만 1,000원이) 나오죠. 여기에 1%는 곱하기 1% 하시면은 771,000이 나옵니다. 그런데 밑에 바로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 봐야 돼요. 5만 원 잔액이 있죠. 이걸 빼야 돼요. 그러면은 72만 1,000원만 입력을 해야 된다. 5만 원 빼면.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721000을 메모해 둡니다. 721000을. 그래가지고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로 가는 거죠.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결산자료 입력. 결산일자는 1월부터 12월. 그리고 밑에 확인 눌러주시고. 대손 충당금으로 내려갑니다. 조금 내려가면 여기 대손 상각이라고 나와요. 거기에 받으러움란을 찾을 수 있죠. 거기다가 입력하는 겁니다. 72만 1,000원. 여기 받으러움 안에다가. 그러신 다음에 저기서 점표 추가 누르면 돼요. 위에 있죠? 점표 추가. 네.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확인. 예, 끝났습니다. 일반 점표를 가서 조회를 해봐도 됩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조회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일반 점표 12월 31일 것 조회하면 여기 넘어와 있죠. 결차에 대손 상각비 72만 1,000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11번 72만 1,000원 넘어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5회 우리가 실무 수행을 다 마쳐봤는데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 출제가 되겠구나. 네. 여러분이 6월달 응시하는 시험도 이런 패턴, 이런 수준의 문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